밀양시의 도시재생 사업인 밀양아리랑 문화센터가 준공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인명구조 요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계곡의 안전점검을 스마트폰 출동해서 다녀왔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 9일 만에 일부 조정됐습니다. 경상도 통학 노선인 소개종점 운행이 재개되고 공단 순환버스인 520번 종점 변경 등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교육부 공모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습니다. 두 대학은 오는 10월 본평가를 거쳐 최종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열악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인 밀양아리랑 문화센터가 준공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밀양 내일동 상설시장입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신축 건물이 눈에 띕니다. 밀양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4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밀양아리랑 문화센터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8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하지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양아리랑 문화센터의 경우 사업은 도시재생과가 따내고 운영은 일자리 경제과가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두고 행정에 엇박자가 난 겁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향후 운영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을 한 달 앞둔 상황이지만 원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6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건축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상층 스토어와 키즈 카페, 또 푸드코트, 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그게 처음에 그렇게 의도했던 대로 공간 활용이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계획 없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가지가 않습니다.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성되는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준공 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그대로 건물만 유지된다면 자칫 시민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곡은 해수욕장과 달리 수상인명구조 요원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그나마도 중점 관리 지역이 아니면 구조 요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계곡의 안전을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점검해봤습니다. 창원시 마산 화포구의 한 계곡입니다. 평일이지만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얕아 보이지만 물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깊습니다. 장마 기간이 지나면 깊은 곳의 수심은 3m까지 오릅니다. 초등학생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한 160 정도만 되면은 전혀 위험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은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가 괜찮네요. 놀기에는 딱 좋습니다. 3년 전에는 이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는 구조와 안전요원 등 7명의 관리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피서객을 위한 구명조끼 대여도 시작했고 수심이 깊은 곳에는 수상인명구조요원도 배치했습니다. 가까이서 관찰을 해야 돼요. 저쪽에서 관찰을 모른다니까요. 가까이서 관찰해가지고 움직임이 없으면 뛰 들어가가지고 보도를 본다고요.
재작년에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옆에 서가 있는데 애들 모르는 게 애가 움직였는데. 하지만 모든 계곡에서 소상인명구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계곡, 전체적으로 수심이 낮은 곳이지만 군데군데 수심이 깊은 곳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을 알리는 것은 출입 금지를 알리는 띠뿐입니다. 관리 인원이 있긴 하지만 소상인명구조원은 없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용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제로 이제 특별 관리구역으로 제가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충전 관리 지역이고요. 이제 그런 숲은 이제 일반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계곡.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선 구조요원 도입 확대 등 지자체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구청장님이 오실라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겠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의 문항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당정의 발표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은 사임을 했는데요. 당장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모의평가, 그리고 11월 16일 예정돼 있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데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수능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입 경쟁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교육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나친 학교 서열화, 숨막히는 입시 경쟁,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까지. 당정은 오는 27일 사교육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통영시 고성군 정점식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신상공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 의원은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 제정안으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거제 동구면 율포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율포마을은 돈사가 마을 고지대에 있어 악취와 오폐수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마을에는 오는 2027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귀농 귀촌 실습장과 스마트팜 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어서 김해시을 김정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진단하고 직접 집계되는 중소기업의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스마트 공장이 필요한 곳도 공급하는 곳도 모두 영세한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영두 국회의원입니다. 최영두 국회의원이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유엔군 용사들의 헌신과 공훈을 기리고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 용사들이 치른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와 연대 기억 기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기념관 건립과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조혜진 국회의원입니다. 조혜진 국회의원이 주말 농장용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 농장의 농지 매매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농민의 안정적 자산 가치 형성은 물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고른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전면 개편 9일 만에 일부 노선이 조정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6일 137개 개편 노선 중 9개 노선에 대한 일부 조정안을 확정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 개편으로 경상고 통학 노선인 소개 종점 운행이 재개되고 공단 순환버스인 520번의 종점 변경과 증차 등이 진행됐습니다. 창원시는 9월과 12월로 나눠 일부 노선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천군이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수백억 원을 챙겨 잠적한 일명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금융기관의 PF 대출 만기 연장 의사 확인 요청에 대해 미연장, 즉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담 변호사의 자문과 앞으로의 사업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사업 포기가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거듭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공익감사 청구가 의결돼 관련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합천군은 PAP 사업비 550억 원 중 공사비 263억 원은 상환했으며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교육부 공모 글로컬대학 30에 예비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로 전국에서 신청한 108개 학교 94건 가운데 15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경남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우주항공방산허브대학 혁신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 인제대는 대학과 도시의 경계를 허물어 도시의 모든 공간을 교육과 산업 생태계 공간으로 활용하는 올시티 캠퍼스 대학 혁신 모델로 신청했습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교육부는 본지정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글로컬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프랑스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국립우주연구센터 의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대표단은 국립우주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상남도와 프랑스의 우주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남대표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집적시설인 스테이션 F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일 BNK 경남은행이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신태수 BNK 경남은행 부행장은 경남교육청을 찾아 아이조아 통장사업 후원금 기탁 증서를 전달하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경남미래교육재단에 지난 2011년 1억 원, 2012년 800만 원의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함안군이 다음 달 7일까지 관내 13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와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회계 후원금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 실태입니다.
함안군은 점검 결과 운영 지도가 필요한 시설은 즉각 보안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